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십성 마지막 인성에 대해서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따라 그림이 다소 삐딱하네요. 지금 제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지 그림도 그리다 말고 편재, 정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원래 이제 고전 명리에서는 이제 몇 가지 흉살이라고 보는 것들이 겁재하고 상관하고 편재 쪽, 편관, 편재, 편인 이쪽을 조금은 흉살로 봤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상관의 긍정적인 부분도 정인으로 잘 눌러주기만 하면 그걸 상관패인이라고 그러는데, 인성이 정인이라는 조금 합리적이고 두루두루 듣는 귀를 가진 그걸로 상관을 눌러주면 상관도 발현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 앞에서 말이나 글로 조금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되는 게 상관이기 때문에, 예술가나 그런 쪽에 일을 가지시면 상관도 긍정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명리도 해석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재도 한쪽으로 치우치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다달이 들어오는 안정된 수입보다는 크게 한번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재성은 사실 둘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편재만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봤고요. 정관보다 편관을 더 부정적으로 본 이유는 가치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칠 편이라서, 정쪽이라는 거는 음양이 서로 맞기 때문에 음양이 서로 다른 것끼리, 음양이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본인의 비견과 다른 기운들이 본인의 비견과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정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균형 잡힌 어떤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게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 혼자 섬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그거를 갈 수 있는데, 편관은 본인의 가치 기준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린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뭔가에 꽂히면 엄청 참고 그거 하지만, 정관이 바탕이 되지 않는 편관은 잘못된 가치 기준이 세워지면 잘못된 가치 기준이 본인을 망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관하고의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인성하고 관성 쪽은 상생, 서로를 생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때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관은 정인을 생해주고 또 정인은 정관을 생해주고 서로 이게 잘못 썼구나 저번에도. 네. 정관이고 얘는 이쪽은 정인이에요. 그게 서로 생해준다. 그리고 편관과 편인이 서로를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서로 도와줘서 서로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합리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있으면 내 사고 자체도 합리적이 되는 거고, 또는 내가 가진 합리적인 사고가 내 가치 기준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고, 내가 어느 한쪽 나만의 가치 기준, 한쪽으로 편향된 가치 기준을, 그런 기준을 잣대로 사회에서 그걸 하게 되면 나만의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게 곧 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인이 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인이 없는 경우에 상관과 편인이 있다 그러면 이 상관을 눌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의되면 또 합의돼서 어떤 걸로 변하는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경우에도 상관의 그걸 조금 그거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관과 정인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직업군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사회생활 하는 데는, 인간관계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만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랑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한 번 꽂히면 그거를 믿고 가버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꽂힌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편관과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그럼 자기의 어떤 세계에 갇혀 있어요. 정관과 정인은 좀 열어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수용하는 측면에서 수용하면 본인을 같이 바꾸고요. 또 본인이 제대로 된 가치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면 본인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인이 먼저 있어야 정관이 되지 않나 싶죠. 관이라는 거는 타고날 때부터 가치 기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이 사회마다 통용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룰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식용하던 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그거라 요즘은 많이 사람들이 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이나 풍습이 돼 버렸는데 저기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개를 근데 그 나라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을 좋다 나쁘다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프랑스에서는 원숭이 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 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바른 가치 기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윤리 규범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 인성이라는 게 제대로 성립돼야 네, 그 정관이 제대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성이 더 먼저라고 사실은 봅니다. 화살표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네, 사람이 엄마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이 부모예요. 부모. 나를 낳아준 사람들인데 엄마를 인성으로 보고 아버지를 재성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재성에 갖고 있는 아버지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쪽으로 같이 합류돼서 같이 보는 그런 예 그런 거라 그래서 방금 이제 프랑스 얘기도 했지만 정관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부모, 어떤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그리고 어떤 조직 안에서 있느냐가, 그러니까 환경적인 게 좌우하는 게 사실은 커요. 근데 내가 정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고집은 편관 편인이 세요. 내가 어렸을 때 한번 어떻게 사로잡힌 어떤 규율이 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조금씩 깨요. 네, 좀 융통적이에요, 정관은. 그래서 아 내가 믿었던 걸 아니다 싶으면 빨리 깨고 또 세워요. 근데 편관은 한 번 이렇게 본인에게 세워진 가치 기준의 강도가 조금 더 세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고착이 되면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가치 기준이 곧 나의 고집스러운 어떤 사고를 또 강하게 해주고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상생을 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정인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사고 자체의 어떤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그게 사주 원국에 있으면서 편관과 편인이 운대에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정인이 있는데 편관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의 가치에 사고하는 어떤 그런 거는 합리적인데 본인을 다스리는 의지는 되게 강하죠.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고 봐요. 편관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내가 한번 믿으면 밀어붙이는 뚝심 같은 거는 이 정쪽보다는 훨씬 강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강하다는 건 그만큼 깨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단히 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십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십성이 아니라 오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형성된 가치 기준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비견겁제 다 자기 자신인데 어떤 거를 생해 주냐면 정인은 비견을 강하게 해줍니다. 비견은 본인 사주에 태어난 날의 기운이에요. 근데 이 겁재는 나와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거죠. 편인은 겁재를 강하게 해줘요. 겁재라는 거는 뭐 친구, 동료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고요.
겁재는 경쟁심을 또 유발합니다. 네. 그래서 편인이 강하신 분들이요, 상당히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합니다. 지는 거 싫어. 네. 네. 정의는요, 정의를 쓰면 자기가 강해져요. 그래서 굳이 남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편인이 있다라는 거는, 내 겁재가 강해진다는 거는 누군가 내 경쟁 상대가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둔다는 것도 되고요. 경쟁 상대가 있으면 어때요? 이기고 싶잖아요. 그 이기고 싶은 마음, 경쟁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 강하시는 분들 남한테 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의는 두루두루 섭렵해서 다 들으면서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거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듣고요. 그리고 본인 마음 안에서 일단 수용성이 좀 긍정적인, 긍정 수용성이에요, 정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위한다 그러면 그냥 고지고 때려. 근데 편의는 부정 수용성이에요. 지금 저 사람 나 혹시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의심이 어느 순간 의심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난 다음에 더 강하게 믿고 가는 거는 편의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사이비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만 그 의심이 깨어지는 순간부터는 그건 믿고 쭉 갑니다. 정의는 귀를 열어둬요. 혹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귀를 열어두기 때문에 늘, 그래서 정인이 두루두루 여러 공부를 섭렵하는 걸 의미하고요. 편의는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파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정인들은 귀를 열어둬서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자기의 어떤 그거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굳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자기가 강해져요, 비견이. 근데 편의는 자꾸 불안하고, 편의는 눈치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전명리에서 정의는 친엄마, 편의는 계모를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너무, 근데 그것도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주에. 그렇게 진짜로. 근데 그 정도로 본인의 어떤 마음이 조금 헛헛해요. 그리고 같은 부모 밑에서 구박을 받고 자라도 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 생각해요. 근데 편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우리 엄마 계모 아닌가? 나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에 더 굶주리고 정을 갈구하는 거는 편인 쪽이에요. 네. 편인 쪽이 더 외롭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편인 있는 분들 사주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내가 뭐 형제 자매한테 약간의 사랑을 뺏긴 것 같거나 아니면 늘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 헛헛함이 있거나 애정을 조금 갈구하시고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했을 때는 편인 쪽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외로운 건 맞는데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얘기죠. 본인이 안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비견이 안 채워지고 겁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옆에 사람이 없고 외로워 보여도 자기 자신으로 충족되는 어떤 충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외로움을 덜 타는데 편인 있는 분들이 되게 외로움이 많으시다. 네, 그리고 편인은 또 종교성이기도 하죠. 편인 있으신 분들이요, 감이 되게 좋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주에 귀문이나 이런 특별한 살이 없어도 편인이 많으신 분들은요, 눈치, 촉, 뭐 신기 이런 게 되게 강합니다. 네. 정의는 겉보기에 그냥 사람 좋아 보여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근데 물론 이제 정인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죠. 본인 사주 원국의 전체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정의는 상관이라는 다소 흉할 수 있는, 이게 자기가 약간 아나무인격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면 내가 잘났다 이게 은연중에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관을 깨죠. 자기를 타자화할 수 있고 사회에서 좀 이렇게 규범을 지키면서 룰을 지킨다는 거죠. 도덕을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흔히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어떤 선이라는 거 있죠. 요즘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저희 딸한테 뭘 보냈는데 그게 딸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같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엄마 선 넘네? 저 너무 웃겼어요. 엄마 선 넘네? 그래서
이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선을 넘는. 그러니까 상관이 지나치면 정관을 깨고 그 정관을 깨는 것이 곧 선을 넘는 거예요. 본인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거를 넘는 거죠. 그때는 정인으로 이 상관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까 상관 패인이에요. 네. 네. 패가 2편지 살짝 헷갈리는데 죄송해요. 네. 제가 원체 한자에 약해서 한자로 쓴 건 아니지만 제가 한자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상관은 네, 정인으로 눌러주고, 근데 이제 편인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의심을 하는 기운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편인이라는 거는 식신을 친다라는 거, 제가 저번에 극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꼭 눌러주고 제어한다라는 게 아니라 적절히 건드려줘서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다,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인이 일반적인 노말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두루두루 어떤 공부를 얘기하면, 편인은 되게 깊은 공부를 의미하면서 전문적인 자격성의 어떤 그거예요. 깊게 들어가야 전문성을 취득을 하니까요. 그래서 편인 도식이라고, 편인이 너무 강했을 때는 일하기 싫어요. 네, 식신을 쳐버리니까. 그렇지만 이게 적당할 때는 내가 공부한 어떤 전문성으로 식신,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오행과 오행의 균형. 이 십성이라는 게 결국 여기 안에 오행이 다 들어가니까 이 오행의 균형이 사람의 사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인성하고 관련되는 게 이제 재성 쪽이에요. 이거는 제가 재성 설명할 때도 했는데, 정제를 너무 쓴다, 사람이 눈앞의 이익만 너무 그거 한다 그러면 정인을 칩니다. 네, 즉 두루두루 사고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해서 긍정적인 수용성, 그거를 조금 치죠. 즉 내가 정제를 쓰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걸 얘기하고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인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두루두루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십성 기운 말고 오행으로 쳤을 때 양일간들에게 정인은, 양일간에게는요 정인이 음의 기운이 돼요. 나랑 음양이 다르니까요. 근데 음일간에게는 정인이 양이 되고요. 네, 정적이에요. 근데 편인은 양이 돼요. 대신 음일간에게 편인은 음이 돼요. 음양 중에 어떤 일간들이 편인이 강하겠어요? 이쪽에 있죠. 네. 왜냐하면 양은 확장성이지만 정인이 음이라는 거는, 음의 기운은 수축하고 작아지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정인이라고 해서 옆에 사람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양일간인데 음의 정인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확장성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어떤 인맥을 그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번 왔을 때 본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거의 비슷하게 대해요. 근데 이제 양일간에게 편인은 양이기 때문에 확장성이죠. 아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본인이 좋고 싫은 게 확실하게 좀 갈리는 타입이죠. 그런 측면에서 음일간은 오히려 양을 정인으로 두기 때문에, 음일간에 양의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폭넓게 사람을 사귈 거예요. 긍정 마인드로 여러 사람을 수용하니까 음일간의 정인은 오히려 확장성이다, 많을 수 있다. 근데 음인데 음의 편인을 써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도 음인데 더 수축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사고하는 폭이 좀 좁겠어요. 좁기도 하고, 근데 대신 한 번 꽂혔을 때 그 음의 수축 때문에 같은 음끼리는 그닥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냥 제 생각에 음일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수축성, 그 다음에 양은 팽창하고 늘어나는 거고 음은 작아지고 수축하는 건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도 같은 오행, 아니 같은 음양이라면, 그러니까 음에서 음이 나온다는 거는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다. 자기의 사고, 자기도 음인데 사고 자체도 더 수축된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편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음의 편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표현은 안 하셔도 남한테 지는 거 엄청 싫어하신다. 예. 그리고 본인의 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의 소유,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양은 퍼져나가지만 음이라는 거는 내실을 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자체도 음일간이 음의 기운인 편인일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이 엄청 강한데 그 생각이 경쟁심을 유발하는 겁주로 작용돼서 아마 웬만한 모든 사람에게 지는 걸 엄청 싫어할 거다 저는 생각해요. 음일간이. 특히 음의 편인일 때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음일간의 편인이다라고 모든 그게 아니고요. 다른 오행에서 또 그거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거면 또 다른 게 발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십성을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게 인간은 정말 종합적인 여러 가지가 이렇게 네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사주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정제보다는 편제 넓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보다는 큰 그거를 먼저 읽고 가서 그 안에서 보는 게 사실은 저는 더 맞다고 봐요. 네. 거의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주에 재성이 강하게 들어올 때, 아,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재성이나 이쪽이 용의신인 쪽인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들어올 때 돈도 들어옵니다. 남자에게는 여자니까 여자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본인의 사주에 이쪽 재성이 강해진다. 뭐 한 20년간의 기운에 재성의 기운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이쪽 부모님의 건강이나 이거를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 내가 뭔가 확장하고 나의 기운이 이렇게 강해진다라는 거는 이게 치는 게 곧 네, 인성의 기운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재성은 나의 기운을 펴는 기운이에요. 물론 이 편다고 해서 용의신이 들어오면 정말 잘 펴는 거지만 어쨌든 나의 기운이 확장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부모님의 기운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약간 이렇게 설명 드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대운이나 연도에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 아프시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렇게 사주에서는 본인 자체의 사주로도 인성이 들어올 땐 공부를 보통 하고 이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도 되지만 이 인성이 강해질 때는 식상 쪽이 약해지고요. 식상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이쪽이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시지만 그 아이의 운때에 공부하는 기운이 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 공부시켜도 힘듭니다. 부모님들도 솔직히 자기 본인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바람만큼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대부분은 아니실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동할 때 공부는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물론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거는 그나마 지지해서라도 인성이 어떻게든 들어오는 건데 이 인성을 방해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공부 잘 안 합니다. 아이들 대운에 그러니까 보통 대운이 사람들마다 뭐 1대운인 사람도 있고 2대운인 사람도 있고 3대운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1살, 11살, 21살 이렇게 가고요. 2살, 22살, 32살 이렇게 해서 대운이 바뀌는데 한참 공부하는 뭐 이 아이가 13대운이다. 이때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이때 만약에 재성이 떴다. 재성과 막 상관이 떴다. 이쪽이잖아요. 이쪽. 네. 인성은 이쪽인데. 내가 확장해서 밖으로 나가는 어떤 기운이 활발한데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이쪽이 기운이 들어오지 않고 이쪽이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거의 공부 안 해요. 물론 일간에 따라서 이게 들어와도 문창성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거 하면 공부를 안 해도 천재 소리 듣는 거죠. 근데 그런 일부 일간들 빼고 대부분은 이쪽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체능 쪽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노는 걸 좋아하거나 적어도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의 대우는 관과 인성 쪽이 들어와야 책상에 네,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책을 봅니다. 네. 그래서 공부나 일이든 뭐든 부모님이 억지로 시킨다고 그거 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에요.
언제는 사람이 놀고 싶고 언제는 공부하고 싶고 이런 게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어른 또한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 관두고 싶다, 이것도 어떤 기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주가 다다, 사주팔자가 다라는 거는 아닌데, 그 사람마다 어떤 운대 이런 기운을 보면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분명히 이렇게 그거 있듯이, 내가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일하고 언제 나는 쉬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명리학을 미신이라고 완전히 막 배제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혼자서 계획 세우고 열심히 한다고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사주만 믿고 나 운대 좋으니까 좋아질 거야 라고 손 놓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오는 좋은 운대를 다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좋은 운대가 오면 그거를 발휘하는 거고요. 조금 운대가 힘들다 그러면 잘 견디셨다가 준비 공부 많이 하고 계시다가 운대가 좋아질 때 발휘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늘 자기 하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되, 너무 좋은 운이 온다고 자만하지 말고, 나쁜 운이 온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주는 못 바꿔도 운은 바꿀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사주라는 거는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본인의 진짜 근본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그거를 바꾸려면 진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네, 진짜 막말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려면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살아 있으면서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건 부단한 공부와 그 다음에 그 공부한 걸 실천, 그리고 본인을 수양해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말실수를 많이 한다, 그럼 말을 줄이면서 생각 한번 하고요. 본인이 너무 추진력이 없다, 그러면 뭘 할 때 주춤주춤 하지 말고 한 번은 시도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성격을 바꾸면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운을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안 좋게, 네, 좋은 운은 더 좋게, 안 좋은 운은 좀 덜 나쁘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고요. 그리고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계속 힘들다고 본인이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막 방탕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좋은 운이 왔는데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 좋은 게 오더라도 내 마음 공부를 하고 날 편하게 하는 것이 내 건강, 장기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나를 바꿨다고 내 운대가 갑자기, 힘든 운대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내 운이 여름에 좋은데 내 대운이 겨울로 가고 있어요. 겨울을 어떻게 여름으로 바꿔요? 기다리고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온 다음에 여름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용신이 환대, 나의 대운이 계속 수국, 겨울로 가고 있다. 그럼 그 겨울을 견뎌야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힘든 겨울을 정말 죽 쓰고 인상 쓰고 매일매일 힘들다고 술 마시고 네, 그렇게 막 본인을 다 망가뜨리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나를 다시 한번, 왜 내가 이런, 왜 내 잘못인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걸 보는 거죠. 즉 세상이라는 큰 어떤 흐름 안에서 나의 위치가 나의 노력으로 발버둥 쳐도 안 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에 한해서 나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거는 사회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성공과 출세와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인격 수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인성은 그렇게 나를 새롭게 다잡는
그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키이고요. 편인을 쓸 건지 정인을 쓸 건지는 본인 사주 구조에 편인이 강하다 그럼 편인의 영향을 받으시는 거고, 정인이 강하면 정인의 그걸 받으시지만, 기본은 정인이 기반이 됐을 때 편인으로 가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해요. 내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인이 강하면 또 팔랑귀가 돼요. 황희정승처럼 너도 맞다 너도 맞다. 근데 사실은 너무 합리적이다 보면 정말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두루두루 정인을 섭렵한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은 다음에 본인이 지켜야 되는 어떤 편인, 이거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것까지 갈 수 있어야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가 좋기만 하지는 않아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인을 쓰면 내가 강해져요. 두루두루 공부하고 듣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강해지고요. 편인을 자꾸 쓰면 겁재가 강해지기 때문에 시기나 질투나 경쟁심만. 근데 경쟁심이 있다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어떤 내 무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쟤는 도대체 뭔데 저래?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좋은 변화가 올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하다가 끊겨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네.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추워졌는데,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